우리 동네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는 또 뭔지, 그리고 감정가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인지, 이런 재개발 용어들 되게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셨으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제 전문 분야인 재개발 재건축 쪽의 용어들 가장 쉽게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딱 10분이면 돼요. 10분 안에 재개발 핵심 용어 완전 정복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기반 시설의 그 상태와 대상 건물에 좀 차이가 있어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노후된 빌라촌을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한남 뉴타운 있죠. 이렇게 뭐 골목길이 너무 좁아서 소방차 한 대 들어오기 힘든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좀 떠올리시면 쉬울 것 같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반 시설이 이미 잘 되어 있는 곳에서 노후된 주택만 새로 이렇게 짓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전봇대 같은 것도 크게 없고 도로도 반듯하게 잘 되어 있는 기반 시설이 양호한 곳에서 아파트만 부수고 새 아파트로 짓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재개발은 마을 전체를 바꾸는 사업이고, 재건축은 그냥 건물만 교체한다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 차이만 아셔도 앞으로 뉴스 보시는 눈이 달라지실 거예요. 다음은 감정평가 얘기예요. 감평가라고도 하는데 전문 감정평가 기관에서 내 부동산의 그 가치를 평가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뭐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변에 거래된 사례를 비교를 주로 하고,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은 뭐 토지 가격이나 건물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좀 많이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비례율인데요. 발음도 어렵죠. 비례율은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100%를 기준으로 하는데, 딱 100%라고 하면은 그 감정평가 금액만큼만 가치가 있다는 뜻이고, 100% 이상이면은 사업성이 좀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례율이 뭐 120% 이렇다고 하면 사업성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 100% 이하라고 하면은 사업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더 나오겠죠. 다음으로 권리가액인데요. 방금 두 가지 감정가랑 비례율을 말씀을 드렸죠. 이 두 개를 곱해서 나오는 최종적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권리가액이라고 해요. 새 아파트를 봤는데 인정되는 내 물건의 그 진짜 가치라고 쉽게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1억이고 비례율이 120%가 나왔어요. 두 개를 곱해서 권리가액은 1억 2천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입주권이랑 분양권도 좀 많이 헷갈리시죠? 입주권은 조합원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 지역 안에 집을 가지고 있던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새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조합원에 대한 그 입주권이죠. 반면에 분양권은 일반 분양권이라고도 하는데, 청약을 통해서 일반인이 그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분양권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시장에서도 입주권과 분양권의 가격 차이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입주권이 한 20-30%는 더 저렴한 경우가 많은데, 조합원들이 오랜 기간 동안 그 재개발 과정을 겪으면서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에서 받는 보상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는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대출로 쉽게 말해서 이사 비용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의 한 50에서 60% 정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소유한 빌라에 세입자가 거주를 하고 있다면 이 이주비 대출을 통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627 대책이랑 1호 대책으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이 6억 이하로 제한이 되었죠. 그리고 투기가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이 40%밖에 대출이 안 나와요. 거기다가 뭐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대출이 아예 불가능해지면서 지금 여러 재개발 현장들에서 이런 이주비 대출 때문에 좀 말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현금청사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죠. 재개발 과정에서 새 아파트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 감정평가 금액만큼 받는 방식이에요.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매물을 잘못 매수를 하셨거나 나는 재개발을 원하지 않아, 그런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세대들, 그리고 권리산정 기준 이후에 지어진 이런 쪼개기 빌라나 건물 소유자가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분담금, 또 추가 분담금이라고도 하는데,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더 내야 하거나 돌려받을 돈으로, 아까 권리가액 그 최종 내 물건의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권리가액이 5억인데 조합원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7억이다. 그러면 추가 분담금 2억을 더 내야 되는 거죠. 근데 내 그 물건에 대한 권리가액이 9억인데 분양가가 7억이다라고 하면은 조합원 입주권을 받고 차액 2억은 그냥 현금으로 다시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 대지 지분이랑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땅에서 내 몫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데요. 다세대 빌라의 경우 지금 한번 등기부 떼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세대 빌라 302호 등기부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호수 302호에 대한 대지 지분을 한번 볼게요. 표제부를 일단 보셔야 되고, 여기서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대지권 비율이라 해서 전체 땅 71.8 제곱미터분의 30.8 제곱미터, 한 대략 9평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한 80평 정도 되는 땅에 이 302호에 대한 대지 지분은 9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몸테크라고 들어보셨죠? 몸 플러스 재테크의 합성어로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노후도가 있는 이런 주택에 직접 들어가서 살면서 세금을 줄이고 나중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 신축 아파트를 받는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몬테크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양도소득세 절감인데요. 2년 이상 실거주를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프리미엄이 좀 큰 재개발 지역일수록 이런 전략의 효과가 커지겠죠. 요즘에 아파트 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신혼부부분들이 쉽게 서울의 아파트 접근하기가 되게 힘드시죠. 그래서 몬테크도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번 주에는 상도 15구역 그 재개발 구역에 몬테크 관심 있으신 신혼부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모시고 또 현장 갔다 오고 했었습니다. 다음은 초기 투자금과 총 투자금이에요. 쉽게 줄여서 초투랑 총투라고도 하는데 초기 투자금은 실투자금으로 지금 당장 들어가는 그 내 돈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빌라에 전세 세입자가 3억이 들어가 있으면 내 돈 2억으로 그 빌라를 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때 들어가는 내 돈이 2억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은 2억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총 투자금은 새 아파트를 받아서 등기 치는 데까지 내 돈이 총 기간 동안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빌라나 이런 걸 매수했던 매매 가격과 추가 분담금 그리고 뭐 취득세나 이자 같은 경우 그런 비용들이 나가잖아요. 이러한 모든 비용을 합한 거를 총 투자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리미엄은 P라고도 하는데 해당 물건에 웃돈이 붙은 금액을 이야기를 해요. 신축 아파트 공급에 대한 미래 가치가 반영되어서 붙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권리가 5억인 입주권을 내가 6억에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P가 프리미엄이 1억이 붙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P는 내 손에 남는 프리미엄, 분양권 거래에서 좀 많이 쓰는 말인데요.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매수인한테 떠넘기고 통장에 그냥 실제로 딱 뭐 1억이면 1억 이렇게 남는 금액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 현장에서 이런 용어들이 자연스럽게 오고 가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뭐 협상을 할 때도 유리하게 작용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 이런 핵심 용어들을 한번 쭉 살펴보았고 저 나름대로는 좀 쉽게 설명드린다고 드렸는데 좀 친숙하게 느껴지셨을까요?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의 이런 차이부터 시작해서 권리가액과 비례율, 입주권과 분양권, 뭐 이주비 대출, 현금 청산, 프리미엄 등등 다양한 용어들을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런 용어들을 좀 정확히 알고 재개발에 투자에 접근을 하신다면은 좀 불필요한 리스크도 좀 줄이실 수가 있고 뭐 부동산 다니시면서 귀에 들어오는 것도 좀 많이 다르실 거예요. 이게 또 재개발 투자는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정보 격차가 조금이라도 줄어드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든 이유는 뭐 단순히 저를 홍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재개발, 뭐 재건축 투자는 해보고 싶은데 막막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용어도 좀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았고요.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돈 되는 재개발 정보들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